자, 그다음 이제 157 가보세요. 이제 등기의 대상 보시고 등기법 되게 어렵죠. 이유가 있어요. 법 자체가 법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워낙 안 한 것도 있어요. 그쵸? 한번 해보자고 진짜로 솔직히 말해보자고. 그래서 이게 원래 등기법이 참 후회되는 과목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1차 두 과목 끝내고 그다음 이제 2차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무슨 공법을 먼저 해. 중개 먼저. 공법을 잡으면 영원히 안 끝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중개 먼저 잡고 그다음에 공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법을 해야 되는데 이 공법이 영원히 안 끝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공시법을 안 하고 들어가 시험 보러 진짜로. 흔히 혼자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분들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끝나고 통계 나오면요 공시법 세법이 꽈락이 제일 많습니다. 안 해서 공법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난다니까 공법이. 이게 안 끝나니까요 공시법 세법을 못 하고 들어가 그냥 진짜로. 그래서 통계가 나오면 제일 많아요 꽈락이. 근데 이유는 뭔가 하면 워낙 안 해서 그래요. 워낙 안 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24개 나오면 몇 개는 깔고 가요? 12개는 깔고 가야지. 지적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야. 12개 지적법 딱 맞으면 공시법 등기법하고 세법은 기본 점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꽈락은 안 맞아요. 공부를 하면. 근데 워낙 안 해가지고 꽈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통계가 딱 나오거든요. 통계 나오면요. 응시생의 한 50% 가까이는 공시법, 세법이 꽈락입니다. 진짜로. 근데 이제 우리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안 맞아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잡고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몇 개는 깔고 간다? 12개는 깔고 가는 게 지적법. 거기다 이제 세법 한 100개 맞고 산세법 한 100개 맞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등기법 한 반 맞으면 훨씬 더 점수 잘 나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대신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지금. 자 보시고 13번 보시죠. 15번 이제 등기의 대상 보시고 아까 이제 일물일건주의 표 있죠? 그 표를 옮겨놓은 거예요. 자 보시고 15번 이제 부동산의 일부나 권리의 일부 대해서 등기할 수 있는 사항기 짝지은 것. 자, 첫 번째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물 지분에 대한 가압류 요건 되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니까 되고. 2번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안 되죠. 초분행이니까. 그럼 토지 지분에 대한 지상권, 지분에 대한 용의권 등기할 수 없지. 이렇게. 그 다음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요건 되고, 토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요거 되고. 그럼 이제 답은 3번이고 답은 나왔고, 4번 건물 일부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도 초분행이죠. 일부를 처분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럼 건물 일부에 대한 임차권 요건 되고 이렇게. 또 5번 토지 일부에 대한 가등기. 가등기도 그럴 때는 처분행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일부에 가등기는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 지분에 대한 전세권 요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 그거예요. 일물권지 표 그걸 옮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15번 가장 기본되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딱 보셔야 돼. 됐고 3번이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16번도 볼게요. 16번 이제 등기의 대상. 자, 틀린 것은 1번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 일필지 일부에 소유권 이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허용되지 아니한다니까 맞는 말이고. 2번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하여 분할을 선행하지 않으면 지상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X. 일필지 일부에 지상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답은 2번이고 3번 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 자, 지분에 대한 전세권 등기할 수 없죠. 없다. 맞고. 4번 일동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에도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다. 자, 건물 일부의 전세권 가능하죠.
4번 사건의 목적에는 부동산임은 공용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대상이 된다. 자, 보시면 이게 사건의 목적인 부동산이죠. 이거는 공용 제한은 별개의 문제예요. 받아도 당연히 등기할 수는 있다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지문들 쭉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되고. 17번은 각자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17번은 과거 옛날 기출 문제예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은 넘어갈게요. 18번. 자,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것. 자, 보시고 첫 번째. 기업번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 자,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 외관이 있다 없다. 외관이 있죠. 정착이 됐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이렇게. 니은번 자, 도로법상의 도로. 이것도 등기할 수. 이것도 토지 일부니까 등기할 수 있지. 자, 디귿번에 실외 수영장. 안 되죠. 왜 안 돼요? 지붕이 없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건물 외관이 없다 그 말이고. 리을번 구분 건물의 규약상 고용부는 요건 등기해야죠. 이제. 미음번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 요건 왜 안 돼요?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하던 모델하우스는 보존 기한이 있죠. 기한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정착이 안 됐다 그 뜻을 봅니다. 비읍번 주유소 캐노피. 자, 이제 주유소 캐노피. 자, 요거 우리 이거 주유소 가면요 기둥이 있고 주유 기계 이렇게 있죠. 위에 천장이 있죠. 천장이 기둥. 이게 이제 캐노피예요. 요 그냥 철골 구조물이죠.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건물 외관이 없다 그 뜻이에요. 또 15번에 자,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판결에 따른 토지 통행권. 자, 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있나요? 이런 거 등기할 수 없어요.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판결 받았는데 소용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등기할 대상은 법률에 쓰인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에서 이런 권리는 없어요. 별도로. X. 자, 2번 유류지장 탱크 사이로 비각.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건물 외관이 있는 경우다 그 말이고. 이렇게.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역, 니은, 리을, 이응 이렇게 되네요. 이제 4개. 이제 뭐 다른 시험 나온 것 쭉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됐고. 그다음 이제 자, 19번에는 중요 마크가 있죠. 자, 이제 또 중요 마크 있으니까 또 풀어야지 또. 그리고 자, 주의하세요. 요 19번 문제 요거요. 우리 시험 나온 문제예요. 다른 시험이 아니고. 그지? 우리 시험에도 이제 이런 점이 나옵니다. 자, 일단 기업번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는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개방형 축사 있죠. 요 축사는 법률이 따로 있어요. 개방형 축사에 등기한 특례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2회 때 시험 나왔어요. 22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특례법에 따를 때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정답이 저거예요. 이제 개방형 축사. 자, 등기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 무슨 권리? 소유권, 저당권, 권리, 질권 이렇게. 그리고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나와야지. 그래서 하천도 한번 이제 정답으로 뜰 수 있는 지문입니다. 디귿번 공작물 등에 등재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은 건물 등기비에 등기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해상 관광용 호텔 선박이죠. 이거 바다에 떠 있는 배예요. 자, 바다에 떠 있는 배 등기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X가 되고. 1번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 맞죠? 자, 미음번 일필지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 딱 자르고. 일단 자, 첫 번째요. 일필지 토지 일부를 목적으로 저당권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지. 일필지배의 지상권은 요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X예요. X고 이제 볼 지문이 밑에 지문이에요. 밑에 지문 줄 그으세요.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금지 특약. 자, 요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전매금지 특약. 근데 보세요. 여기서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금지 특약. 요거는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할 수 없어요. 뭔가 하면 보세요. 아파트 분양 약관이죠. 일종의 계약이에요, 이거. 그 뭔가 하면 자, 계약으로 등기할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법에 쓰인 것만 되는 거죠. 이제 포인트는 뭔가 앞에요. 아파트 분양 약관상. 요것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되게 어려운 지문이죠. 우리 시험 22의 기출 지문이에요. 이거. 그래서 꼭 아셔야 돼. 등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억번, 리을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온 지문들이 있죠. 요만큼은 꼭 아셔야 돼. 가장 이제 주요 지문이고, 특히 요 문장도 이제 보셔야 돼요.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금지 특약 등기할 수 없다는 거. 만약에요, 요걸요. 혹시나 말씀드릴게요. 건축법에 따른 전매금지 특약 그러면 그건 등기할 수 있어요. 법률에 따른 거니까. 근데 약관 때문에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 보시고 그다음에 20번은 한번 푸시면 되는데 20번 하나만 보고 갈게요. 20번에서는 4번 지문 하나만. 자, 해산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토굴을 굴착한 경우 그 토굴에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자, 이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저 사건이 뭔가 하면요. 어떤 분이 자, 새우젓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드럼통에다가 새우 담아서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저기다 굴을 딱 팠어요. 굴을 딱 파고 드럼통을 쫙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굴을 너무 잘 팠어. 이 굴을 건물로서 신청했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자, 토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지.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넘어가서 이제 21번 가세요. 자, 21번. 자, 등기할 수 있는 물건. 자, 가장 틀린 것은 1번. 자, 대한민국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군사분계선 이북적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다죠. 자, 북한적에 있는 땅 등기할 수 없다 그 말이지. 공무원 시험은 이런 지문 잘 나와요. 근데 이제 또 뭔가 하면 공무원 시험 나온 지문들이요 슬그머니 우리 시험에 들어와요. 몇 년 내로 일반적으로. 2번 하천에 대해서는 저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맞고. 3번 네, 둘레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 개방형 축사에 대하여 이건 안 돼요. 개방형 축사. 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건축은행에 축사로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제 축사도 등기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4번 자, 해수면 위에 호텔 또는 상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선박을 개조하고 해저지면 설치한 다수의 HB 형태의 기둥에 고정을 시켰다면 자, 딱 자르고. 자, HB 뭔지 아세요? 우리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죠. H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이제 그 긴 쇳덩어리 있죠. 그거예요. 뭔가 이거요. 여기는 보니까 저 배를 이렇게 했어요. 배를 이제 이렇게 이제 HB 꽂아서 이제 바다에다 이렇게 정착시켰다 그 말이에요.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그럼 보세요. 이는 부동산인 토지의 현곽에 정착된 건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없다래야지. 없다. 그래서 X. 그럼 만약 이런 거 어떨까요? 이 배를요 땅으로 끌어올려요. 땅에다 딱 정착시키면 그때는 등기할 수? 그건 가능하겠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자, 5번. 자, 주의 토지통행권은 확인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5번도 이제 즐겨 뜨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됐고.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이제 등기할 물건 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 시험 파트는 주로 등기할 물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등기할 권리는 뭐 별 문제가 없고 또 이제 권리 변동 파트 186, 100 양자 비교 그거는 주로 거기 나와요. 민법 시험에. 이제 일단 하나 뽑아놨어요. 뽑아놨으니까 하나 보겠습니다. 자, 22번. 자, 등기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자, 옳은 것은 자, 1번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자, 이제 우리 계약을 해지했죠? 자, 해지하면 소유권 어떻게 돼요? 복귀하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복귀하는데 그럼 이거는 나중에 등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죠.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뭔가 법리상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은 복귀한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관리 차원에서 등기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근데 그걸 많이 물어보세요. 소유권 너무 온대는데 왜 등기하냐 자꾸 물어보는데 그 이유에 이제. 그래서 법리랑 실문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관리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자, 정답은 1번이고 2번 공유물을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은 등기 없이도 지분 양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이제 공유물 불분할 약정. 요거 이제 등기해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그 말이고. 3번 상속이나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 등기하여야 물권 효력이 생긴다? 아니죠. 그러면 상속은 물권 취득 시기가 언제? 그렇죠.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 이제 상속 개시일 그랬고, 또 이제 포괄 유증. 요건 언제죠? 그럼 누가 사망한 때? 그렇지. 그냥 유증자지. 유증자가 사망한 때 이렇게 되겠지 이제. 자, 4번. 자, 판례에 따르면 이행 판결의 경우 판결 확정으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187조 나온 판결은 무슨 판결? 그거는 형성 판결 그래야지. 또 이제 형성 판결의 대표는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고, 또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 권리 변동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 이렇게 나왔지. 이제 확정된 때. 그래서 세트로 같이 딱 나와야 돼요. 5번. 자, 공익사업을 위한 엄청 길죠. 이거 흔히 줄여서 이제 이거를 공치법 그래요. 공치법. 자, 공치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등기하여야 물권 효력이 생긴다. 자, 그럼 이제 수용에서 권리 취득 시기는 수용 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수용 한 날 그랬죠. 자, 하나 설명드릴게. 우리가 흔히 수용에서 우리가 수용 협의일, 재결일 그러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뭔가면요. 요 수용은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보상금 지급을. 자, 근데 문제는 협의반으로 보상이 넘어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그렇게 한 거 이제 수용 한 날 또는 수용 개시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재결일 나오면 X 되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는 거기 나와요. 민법 시험에 맨날 이제 나오고. 자, 하나 더 볼게요. 23번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죠. 이제 187조 골라라 그 말이죠. 기업번. 자, 건물의 신축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에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원시 취득이죠.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취득하고. 니은번. 상속이나 포괄 유증. 이것도 등기유하지 않죠? 됐고. 디귿번. 취득시효로 토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요 취득시효니까 등기를 해야죠. 등기해야 권리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리을번. 소유권 이등기 청구 소송에 이행 판결이 있는 경우다. 이행 판결이네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죠. 미음번.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요 증여도 법률행위죠. 뭐 해야 한다? 등기를 요한다 그 말이죠. 이제 한 특징은 가면 원래 요 파트가 우리 시험에 원래 잘 나왔었어요. 그다음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민법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일단 형태는 알고 계셔야지 어떤 경우인지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할 대상이었고 이제 등기 효력 간단히 정리할게요. 자, 우리 소노트 한번 펴주시면 75 펴놓으시고 이제 등기 효력 간단히 보기 전에 이제 자, 일단 이제 등기 효력. 자, 첫 번째요. 우리 흔히 등기 효력은 6가지 나오죠. 제목이. 첫 번째가 물권 변동적 효력. 이제 물권 변동.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한다 그 말이고 변동한다. 두 번째는 대항적 효력 그랬죠. 그 대항적 효력은 주로 이제 그 채권에 관한 거. 등기해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다음 추정력 왔고요. 추정력. 그다음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 그다음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마지막에 이제 점유적 효력. 이제 지금 나왔는데 자, 지금 나온 6가지는 자, 모든 등기가 아니고 무슨 등기 효력? 종국 등기만.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예비 등기는 이런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 되겠죠. 되고.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추정력 파트인데요. 추정력은 흔히 판례 내용을 워낙 잘 아세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여기는 그거만 확인해 볼게요. 추정력은 우리 그 입증 책임 있죠. 그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또 이제 특별법의 등기, 특별법상 등기. 이렇게 세 개를 자르고 이제 비교해 볼게요.
자,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 비교합니다. 그러면 이전 등기 요거는 등기할 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고 무슨 계약서가 있다 없다. 있고 소유권 보존은 공동 단독 신청이고 계약서도 없죠. 그럼 이제 등기를 두 개를 비교하면 둘 중에 어느 게 더 믿을만해요? 이전이. 그러면 더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추정력을 강한 추정, 약한 추정. 강한 추정이죠. 이전은 강한 추정에 여기는 법률상 추정 그랬고요. 법률상 추정이다. 상대적으로 보존은 믿을 수가 없죠. 여기는 이제 약한 추정 그래야죠. 자, 보세요. 추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추정이 있어요. 약한 추정이고 이제 사실상 추정 그랬죠. 그럼 이제 사건 범위 이거예요.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자, 갑의 명의로 보존이 돼 있고 을 앞으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갔다. 을이 소유자고. 그 후에 다시 을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돼 있더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따져봐야죠. 그럼 이제 병 앞으로 이전 등기 딱 돼 있죠. 그럼 여기는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이죠. 그럼 이제 이 얘기예요. 병 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라고 봐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병의 등기 요거 무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무효 주장자가 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제 을이 지겠죠. 여기 이제 무효 주장자. 그다음 이제 소유권 보존은 약한 추정의 사상 추정이죠. 자, 보세요. 갑의 등기도 추정력이 있어요. 보존 등기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됐어요. 사건이 A가 딱 나타났어요. A가 딱 오더니 자기가 건물 처음 지은 거 신축 입증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제 3자가 건물 신축을 입증하면 신축. 그때는 이제 갑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때 깨지는 거예요. 뭔가 하면 이제 A가 건물 지은 거 입증했으니까. 그때는 갑의 등기 요거 유효임은 누가 입증해라? 갑이 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은 누가? 등기 명의인이 이렇게 이제 비교가 딱 돼야죠. 이렇게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특별법. 자, 앞으로 이제 등기란 말 앞에 이상한 법률이 와 있어요.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또 이제 임야 등의 소유권 특별조치법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별법에 의한 등기는 요거는 결론만 강한 추정, 약한 추정. 여기도 강한 추정이에요. 또 여기도 이제 자, 법률상 추정이다. 그러면 강한 추정의 법률상 추정이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무효 주장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 정확히 비교하셔야 되지. 그래서 여기가 시험 나오면 좀 되게 좀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순위 확정력. 순위 확정적 효력이다. 자, 순위 확정력은 다 잘 알고 계시고요. 이거 하나만 구분할게요. 구분 건물에서 대지권 등기가 있고 대지권 뜻의 등기 있다. 이제 비교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 하던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에서 건물 등기 기록, 토지 등기 기록. 이제 건물 등기 기록. 어디에? 그죠? 표제부에. 어떻게 등기한다? 신청으로. 그래서 이제 소야 신청을 딱 받아서 이제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하면 이제 등기하니 무슨 등기한다? 대지권 뜻의 등기해야지. 그래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자, 우선 어떤 등기부? 그렇지. 토지 등기 기록. 자, 어디에? 해당 구에.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다시요. 대지권 뜻의 등기는 이제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의 직권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비교할게요. 그럼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고 뜻의 등기는 토지 등기부죠.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양자의 순위를 비교할 때는 뭐죠? 순위번호 비교한다, 접수번호 비교한다. 단위 접수번호 그래야지. 이제 별개의 등기부니까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하나 마지막에 이제 형식적 확정력이다.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이제 후등기 저지력.
요거는 사건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후등기 저지력. 흔히 드는 사건. 자,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을이 이제 전세권자. 시간 쭉 흘러서 이제 기간 만료했죠. 기간 만료하면 을이 갑에게 뭘 주고? 전세권 말소할 서류를 주고 상한으로 전세금 받아서 이사 갔다. 이사 가면 을의 전세권 설정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안 해도 무효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럼 이사 갔죠? 등기돼 있는 상태에서 빈집이죠. 다시 이제 갑과 병이 다시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 등기하러 왔어요. 그럼 등기하는 이제 자, 병의 신청을 받아서 등기부에 병의 명의로 전세권 등기를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죠? 해주면 안 되죠. 자, 이유 보세요. 의뢰 등기 요거는 무효인 등기죠. 무효인 등기인데 등기가 돼 있죠. 그러면 의뢰 등기는 형식적 효력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형식적이지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요 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받아주지 말자 그 말이죠. 그거 이제 후등기 저지력.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럼 병은 전세권 등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병의 등기, 의뢰 등기를 말소를 시키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정리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빈출 지문이에요.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 저지력 용어 정의. 그래서 이제 이만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번부터 볼게요. 자, 24번 이제 등기 효력. 자, 옳은 것. 자, 기업번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한 등기. 자, 이제 줄 준 거 주세요. 여기서 자, 대지권의 목적인 일단 대지권 등기 하나 나왔고. 그럼 뒤에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 기록 해당 구에 한 등기. 요게 한 단어로 뭐다? 요게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 그 말이죠. 이제 그 뜻이에요. 예, 대지권 뜻의 등기. 그럼 이제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 순위를 비교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뭘 비교한다? 접수 번호. 이제 맞는 말이죠. 자, 니은번 부동산 표시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한다. 자,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우리 추정력 그러면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권리의 추정력이에요. 그럼 표제에는 추정력이 없다 되겠죠. X. 디귿번 등기된 권리는 제3자에게는 물론 거래 상대방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거래 상대방, 전 소유자에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고. 1번 등기 목적과 등료에는 추정력이 미치지만 등기 절차에는 추정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X. 그래서 이제 우리의 추정력의 물적 범위는 그렇게 했어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 이렇게. 자, 미음번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한 시 판례의 입장이다. 자, 이것도 명칭 알아야죠. 점유의 추정력. 우리 흔히 말하던 민법 200조 이렇게 돼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점유의 추정력인데 현재 학설과 판례는 점유의 추정력 요조항을 동산에 한정한다. 등기된 부동산도 인정한다. 동산에 한정 그래야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X. 그다음 자, 비읍번 등기 기록에 기록이 있으면 유무효를 막론하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등기 기재를 막는 효력을 형식적 확정이라 한다. 다른 말로 이제 후등기 저지력 이제 맞죠? 이제 그 옳은 거는 이제 그 기억번, 디귿번, 비읍번 3개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고 지금 나온 용어들이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기본 용어들이에요. 쭉 보셔야 된다. 정확히. 그다음 25번은 각자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 가시죠. (26번) 등기 효력. 자, 가장 옳은 것은 1번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자, 등기를 마치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그래야지. 이제 완료 시점이 아니고 접수한 때로부터. 자, 2번 자, 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특별조치법. 요게 그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무슨 등기? 특별법에 의한 등기. 여기 그 파트입니다. 소유 이전 등기는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죠? 그래서 특별법에 의한 등기는 강한 추정, 약한 추정? 강한 추정이에요. 추정 당연히 미칩니다. 않는다? X. 3번 어떠한 등기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효력을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한 자는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요게 이제 뭐에 관한 사항? 추정리에 관한 조항. 근데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이게 어디 갔냐면 자, 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가 틀렸어요. 현재 우리 추정력 이 부분은요, 현재 학설과 판례가 인정해요. 그래서 법률의 명문의 조항은 없다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재밌는 거는 이렇게 싹 집어넣으면요 쏘가요.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이제 보세요. 우리 시험 특징이에요. 대부분 시험 특징이 뭔가면요, 이제 문장을 길게 적어요. 한 3줄, 4줄 막 쓰고요. 가운데 틀린 단어 하나 싹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장난치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읽으실 때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쓱 지나가 버리면 이제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4번. 전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실체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이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전세권 설정의 신청은 수리할 수 없는데 이를 후등기 저지력 때문이다. 다른 말로 이제 형식적 확정력 그 말이고. 그래서 자주 이제 언급되는 지문 답은 4번이고 5번 소유권 이전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 명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소유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자, 추정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물적 범위는 보세요. 이제 병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병은 제3자에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고 또 이제 이거죠. 등기돼 있으니까 병이 을한테 닦아서 자 나한테 팔았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요것도 돼요. 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자 을 이제 미쳐버리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을이 입증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에요.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3자뿐만 아니라 누구?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요 지문입니다. 자, 그다음 자 28번 볼게요. 28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자, 요것도 질문 되게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예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흔히 보던 사건이죠. 자, 이거요. 아버지는 갑이고 아들이 을이다. 자, 갑이 사망을 하면 아들 을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소유자. 그럼 이제 을이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하려면 그때는 소유권 등기하고 다시 이제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죠. 근데 문제는 을이 상속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냥 갑으로부터 병 앞으로 넘겼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요 등기는 원칙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등기했다 그 말이에요. 등기하면 병의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왜 유효? 실체한계에 부합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요거를 그걸로 봐줘요. 중간 생략 등기로. 등기는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등기는 유효하다. 2번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3자명의 등기가 경료된 때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자, 동일인 명의의 이중등기 어떤 등기요? 선등기 유효죠. 이제. 후등기는 무효 그 말이고. 3번 소유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 명의는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고. 3번이 답이고요. 자, 4번 자, 등기의 추정력은 갑구도 을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이 추정력은 엄밀해서 권리의 추정력, 표제부의 추정력이 없다가 돼야 되고. 5번 자,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에 말소 등기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5번 질문 중요합니다. 보세요. 일단 줄 한번 그어보세요. 첫 번째, 무효인 매매 계약 줄 긋고. 그럼 계약이 무효면 원칙은 무슨 등기해야죠? 말소 등기. 근데 말소 등기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요 등기에 정식 명칭이 뭐예요? 그렇지. 요게 이제 진정명의 회복 등기죠. 이렇게 이제. 진정명의 회복. 그래서 5번도 즐겨 뜨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예. 원래는 말소 등기 안 하고 대신에 무슨 등기했다? 소유권 이전. 정식 명칭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됩니다. 자, 보셨고, 그 다음 이제 29번 볼게요. 29번 이제 등기 효력.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자,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음은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라는 등기법 규정은 순위 확정 효력을 규정한 것이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명칭이 순위 확정적 효력이죠. 자, 보세요. 갑 앞으로 등기했다. 등기하면 그 앞에 순위가 딱 쓰이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하면 순위가 확정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2번. 자,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실질법상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 설정일을 말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위한 지상권 설정의 신청은 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를 뭐다? 이제 후등기 저지력.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 이렇게 이제 됐고. 3번. 자, 가처분 등기와 가명은 상대적 효력만 있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자, 하나. 우리 흔히 처분 제한 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얘들은 처분 제한 등기, 처분 금지 등기. 처분 제한 등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들어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3번 이상 없고. 4번.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자, 중요한 거는 가등기죠. 자, 보세요. 이제 을 앞으로 가등기했다. 그 가등기는 본등기 전에는 무슨 효력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가등기권자는 무효인 등기도 말소할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4번. 뭐죠? 권리가? 이거 답을 잘못 찍었네요. 여기 답은 4번. 4번. 또 졸았어요. 또 보시고 다시요. 자, 가등기 자체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거 알아야 돼 이제. 그래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도 말소할 수는 없다가 돼야 돼.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요 문장 답으로 잘 떠요. 되게 최근에 이제 시험 나오기 이제 나온 지문입니다. 5번. 자, 부동산에 실수가 있어서 등기와 마치 동산 실수가 있어서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취득시효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다. 그러면 자, 비교. 점유 취득시효는 기한이 몇 년?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 취득시효에서 점유는 20년이고 등기는 10년이죠. 요걸 이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취득시효에서 등기가 점유기간을 단축한 효력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취득시효에서 등기와 점유가 같은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점유적 효력 그래요.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 부정. 그럼 제가 점유의 추정력 그랬어요. 그리고 요거랑 구분되는 게 밑에는 점유적 효력이에요. 유사하죠? 달라요. 그럼 이제 결론은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했죠. 그럼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 점유적 효력은 인정, 부정. 이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헷갈려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시험 나오면 점유의 추정력인지 점유적 효력인지를 구분하시고 5번은 이제 점유적 효력입니다. 5 맞는 말이에요? 요거 위로 올려야 돼 이렇게.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29번 괜찮아요. 다 지문들 보시면 되고 30번은 각자 한번 풀으시면 될 것 같고요. 31번 가볼게요. 이 명칭 이제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점유의 추정력은 부정, 점유적 효력은 인정. 이렇게 이제 막상 시험 뜨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구분하셔야 돼, 묶어서. 자, 그 다음 이제 31번. 자, 이제 사례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자, 31번. 어느 부동산의 등기 기록을 보니 갑에서 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가 되어 있고, 하나 딱 자르고, 한편 을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다. 근저당권? 그럼 이제 사건을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우선 이제 갑에서 을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왔고, 다시 이제 을이 병한테 뭐 했다? 이제 근저당권 설정.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첫 번째, 설정되었다. 판례에 의할 때 등기의 충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업번. 자, 을은 점유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점유의 추정력. 요거는 등기된 부동산에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래야지. X. 점유의 추정력이에요. 니은번. 현재 소유자는 을로 추정되며 을은 피한정 후견이어도 같다. 뭐 이제 우리 흔히 추정력 파트에서는 권리의 관계가 없으니까. 디귿번. 을의 소유권 취득의 적법성은 갑에 대해서 추정되지 않는다. 자,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죠. 그럼 이제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야지. 리을번. 자, 병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 존재도 추정된다. 요거 그럼 우리가 저당권 등기 돼 있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 있는 경우에 피담보 채권도 추정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친다 그 말이지. 자, 미음번. 갑에서 을로의 증여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증여라고 등기돼 있잖아요. 추정 당연히 미친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 흔히 말하던 추정력의 물적 범위는 이렇게 했어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또 하나 등기 절차 모두 다 적법 추정 그랬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명칭 아셔야 돼. 명칭. 이제 틀린 거는 이제 그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할게요. 등기 효력 파트에서 이제 크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추정력 파트는 좀 잘 읽어보셔야 돼. 특히 추정력 파트는 뭔가 하면 민법 때문에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판례 결론 꼭 아셔야 되고. 그럼 이제 순위학 정력 이 파트는 양자 비교, 대지권 등기와 뜻의 등기 하나. 또 하나가 이제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 파트는 이제 용어 정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뜨면 이제 우리 시험은 특징이 이제 골고루 나와요. 묶어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다음 이제 유효권 파트인데 유효권 내용 좀 잠깐 하고 이제 볼게요. 일단 77 보시면 이제 등기 유효권 되고. 흔히 유효권은 이제 우리 잘라놨죠. 제목을 보시면 형식적 유효권과 실질적 유효권. 그럼 이제 흔히 하는 표현이 우리가 등기에서 형식적 그러면 무슨 법? 그거 이제 민법상이죠. 민법이고 이제 아니죠. 형식적 그러면 부등법이지. 틀리게 말해주면 안 돼요. 자꾸 틀리게 따라가 나도. 자 보시고 좀 안 쓰고 해볼래 또 안 되겠어 또 지금. 근데 땀이 또 조금씩 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시고 일단 내용 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식적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에서 형식적 그러면 요거는 부동산 등기법이죠. 그래서 부등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부등법상 유효가 되려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가 각하사유에 해당할 것,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또 각하사유인데 모르고 등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29조 1호 위반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그건 절대 무효. 절대 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소한다 나올 거고. 그럼 두 번째 3호 이하는 우리가 절차 위반 그랬죠. 그러면 절차 위반은 하자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니까 그땐 따져봐야죠. 그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겠죠. 이제 그렇게 나와야지 이제 되고.
첫 번째가 이제 각하사유 X예요. 두 번째는 그거 해야 돼요. 등기부에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럼 문제가 등기부에 등기했는데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 소멸, 존속한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등기부 기록이 좀 과하게 됐다. 그게 이중 등기죠. 이중 등기가 있고, 요거와 이제 비교되는 게 이렇게 했어요. 이제 중복 등기의 정리. 양자 비교하면 이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지문에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나왔어요. 그게 이중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죠. 동일인 명의의 이중 등기는 어떤 등기 유효? 선등기 유효고. 두 번째, 동일인 명의가 아니라면 그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이게 이제 이중이라는 판례예요, 판례고. 근데 대신에 시험 이제 앞으로 이제 시험하세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고요. 중복 등기 정리라고 나오고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줘. 다음 중 규칙에 따를 때 이렇게 나왔고요. 등기 규칙에 따른 중복 등기 정리 이렇게.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등기 규칙이고. 요거는 뭔가 한번 보세요. 이중 등기는 판례죠. 판례 떨어진 경우고. 요 정리는 뭔가 하면요. 등기관이 업무 처리 중에 이중 등기를 발견했어요. 업무 처리 중에.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우리는 등기 전문가는 누구예요? 등기관이죠. 그럼 등기한테 두 개 등기 중에서 어떤 등기가 유효인지 판단할 권한을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줘야죠. 그게 이제 규칙에 규정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중복 등기 정리라 불러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서초동 100번지인데 등기부가 두 개 있어요. 앞에는 1990년 거, 뒤에는 1991년 거. 문제가 똑같은 100번지 토지에 등기부가 두 개 있더라. 비교. 첫 번째, 앞에도 갑이고 뒤에도 갑이에요. 소유자가 이제 동일인이라면 이때는 어떤 등기 유효? 당연히 선등기 유효죠. 근데 문제가요. 앞에 봤더니요. 선등기부는 을구에 아무 등기가 없고 후등기부는 을구에 A의 전세권, B명의의 저당권 있을 때 이런 경우라면 그때는 어떤 등기 유효예요? 그렇죠? 어차피 소유자는 변화가 없죠. 이때는 후등기를 그냥 유효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결론이 뭔가 하면 이중된 결론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나오면 이게 떠오르면 안 돼. 요거 이제 꼭 적어줘요. 규칙에 따른 정리가 나왔을 때. 첫 번째 경우고. 이제 두 번째는 앞에는 갑이에요. 뒤를 딱 보니까 뒤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이었고 을 앞으로 권리가 이전돼 있다면, 자, 이런 경우라면 그때는 어떤 등기가 유효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권리가 이전된 등기가 유효다 그 말입니다. 권리가 이전된 등기 이렇게. 또 이제 또 하나는 자, 앞에는 갑이고 뒤에는 을,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틀리면 이때는 어떤 등기 유효? 자, 선등기 유효겠죠? 자,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소유자가 완전히 틀린데 두 개를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둘 중에 한 개의 등기부에는 원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있고 한 개는 이런 등기가 없다면 이때는 어떤 등기 유효다? 요때 이제 자, 선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시 취득 나온 거 요게 유효다 그 말입니다. 원시 취득이 나온 거. 또 그다음 앞에는 소유자가 A, 뒤에는 소유자가 B. 소유자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면 이때는 어떤 등기 유효? 선등기 유효겠죠? 그죠? 등기한이 이렇게 해요. 등기한이 A, B한테 통지를 먼저 해줘요. 자, 중복 등기라서 선등기는 두고 후등기 지우겠다 통지합니다. 기분 나쁜 사람은 이의제기해라. 이의제기 안 해요. 어떤 등기 유효? 그때는 선등기 유효입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럴 수도 있어요. A가 딱 왔어요. 등기소에.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럽니다. 왜 그랬더니요. 내가 B한테 물건 팔았다. 이렇게 하면요. 그때는 어떤 등기 유효? 그때 이제 후등기 유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제는 거면 이중 등기랑은 결론이 틀리죠. 그래서 명칭을 잘라야 돼 이렇게. 시험 지문에서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나오면 이게 떠오르면 안 돼요. 여기는 꼭 요만하다. 규칙에 따르는 정리라고 나오면 그때만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우리 그 서브노트는 여기 없죠. 제가 프린트를 하나 드린 적이 있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책 잠깐 펴보실래요? 자, 우리 문제집에서 제가 거기 넣어놨어요. 내용 정리 파트에. 자, 문제집 151페이지.
그 내용 정리에 있습니다. 문제지 151 내용 정리 보시면 거기 양가로 2번에 중복 등기 정리라고 되고 가로치고 등기 규칙 쓰여 있죠.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 대상을 보니까 대상은 자, 이미 등기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동그라미. 요거는 토지만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 문제는 건물은 중복 등기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뭔가 하면 건물의 중복 등기는 등기 예규로 규율을 해요. 예규. 그래서 규칙에 나온 거는 토지만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차이렇게 있어요. 하나고. 밑에 이제 정리 방법이 있죠? 자, 여기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읽으시면 되고. 그 표 한 보시고 이제 해서 명칭을 조금 구분하시고 여기를 지금 설명드릴 이유는 뭔가 하면 요 보세요. 제목 중복 등기 정리죠. 왜 그때 시험 나왔어요. 25회 때 우리 시험에 단독 문제로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보면 다른 시험도 그렇고요. 마찬가지고 여기 파트가 조금씩 나와요. 경우를 좀 비교해 보셔야 이렇게 되고. 자, 그다음 이제 그 뒤에 가면 이제 실체적 유효권 나오죠. 자, 서브노트 78페이지 실체적, 실질적. 우리 이제 실체적 글은 무슨 법? 여기는 민법. 민법 내용인데 이 파트는 특징이 뭔가 하면 대부분 다 판례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요 부분 판례는 되게 잘 하세요. 민법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이 판례 이제 문제 풀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 정리에서는 이제 요거 하나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 이제 이중 등기와 요 정리 파트 제목 구분하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